좋았어. 기가 막히구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당신의 한 끼 MC를 맡은 TJB 아나운서 이윤수입니다. 오늘 당신의 한 끼 주인공이 누구일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 외관을 보시면 대충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코수염이랑요, 제 뿔테 안경을 보시면 한 분이 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아직도 모르시겠다면요, 제가 오늘 그린 이 대작을 보시면 느낌이 좀 오실 것 같습니다. 제 대작을 공개해드려도 될까요? 짜잔! 제가 그린 그림은요, 바로 염소 그림인데요. 이 염소를 보면 딱 한 분 좀 떠오르시죠? 너도 알지? 누군지? 이 친구는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얼른 오늘의 주인공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염소야, 같이 가자! 나와주세요! 오늘의 주인공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염소. 대체 누구신가요? 네, 오늘 당신의 한 끼 주인공 윤여한 화백님 모셔봤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한국화가 윤요한 화백님. 이은수 아나운서가 힌트 잘 준 거였네요. 네, 제가 오늘 그린 그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그 표현이 아주 그 잘 됐습니다. 특히 이제 이 염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 눈에 있는데 눈 표현은 아주 완벽하게 재현이 됐네요. 오, 눈이 어떻게 재현이 됐을까요? 이 눈은 보통 그 모든 그 동물이나 사람들 눈은 홍채가 동그란데 이 염소나 양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홍채가 옆으로 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마치 이렇게 그 얼빠진 듯 하면서도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을 보는 것, 다른 세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착각을 느끼죠. 그래서 아마 신의 번제물로 사용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약간 일자로 눈을 그린 게 오히려 잘한 거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독특한 화풍으로 소와 염소를 통한 사색을 그려내는 윤여한 화백. 오랜 시간 염소 화가로 유명했던 그는 최근 또 다른 그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선생님을 만나 뵙고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최근에 이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핫한 드라마 중에 하나죠. 네. 이 종이의 집에서 선생님께서 그린 이 유관순 열사의 도안이 네. 10만 원권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건 가상의 일이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도에 선생님께서 그린 이 유관순 열사의 도안이 5만 원권에 실릴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 당시 이제 그 5만 원권과 10만 원권을 발행을 하려고 이렇게 여러 이렇게 그 위인들을 선정을 해서 국민들께 이렇게 여론도 들어보고 했거든요. 근데 유관순 열사 그 영종이 상당히 이렇게 지지도가 높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상위권에도 못 들어갔고 이렇게 탈락이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남북 그 통일 집회에 10만 원권으로 이제 유관순 영정이 등장이 되니까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불꽃 같은 그 삶을 살아오신 유관순 열사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도 되고 또 남북한이 또 화해 무드가 돼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통일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대감도 훨씬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된 드라마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이 드라마에 등장한 10만 원권 지폐에는 유관순 열사의 영정이 실렸는데요. 이 작품이 바로 윤여한 화백의 작품인 사실이 공개되자 미디어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정을 그리기 위해 긴 시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유관순 열사를 더 존경하게 됐다는 윤여한 화백. 비록 가상의 드라마에 불과하지만 유 열사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확인돼 마치 내일처럼 뿌듯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럼 선생님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그런 영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전에 사람들을 그린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선생님의 그림을 보면서 염소를 그렸지만 선생님께서는 약간 활용할 만한 사진이라든지 옛날 과거 비디오 같은 게 없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그림을 그리시는 건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유관순 영정인 경우는 이제 그 당시 그 감옥에 이렇게 투옥이 됐었기 때문에 그때 사진, 그러니까 수영자 기록표 사진이 있어서 그나마 그걸 가지고 이제 건강한 상태의 얼굴로 재현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분 말고는 대부분이 이게 그 없는 얼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성현의 얼굴을 재현해내기 위해서는 그 직계 후손들의 얼굴을 참고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직계 후손들의 한 그 5, 60명 정도를 이렇게 촬영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우성 표준 인자를 찾아내 가지고 후손들의 얼굴을 일일이 사진으로 기록하는 화가 김호연제의 용모를 추적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다. 후손들의 얼굴에서 얻은 우성 표준 인자를 바탕으로 이목구비의 특성을 찾아내는 과학적 방법. 여기에 더해 대상의 삶의 궤적과 인품을 관상학적으로 반영하는 그의 영정 작품은 누구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독보적입니다. 그는 이런 자신만의 방법으로 도미부인, 논계, 거상 김만덕, 의병장 조헌, 정문부 장군, 사육신 박팽련 등 많은 선현들의 국가 표준 영정을 작업해 왔습니다. 얼굴 그릴 때에 이제 이 얼굴은 이제 아주 곱고 이게 소녀기 때문에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 얼굴의 질감 내는 기법 이것을 한자로 육리문법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 이렇게 피부 질감 내는 기법 그게 이제 그 독특합니다. 그 조선시대 그 독특한 기법이 그 서양에서는 그 다빈치의 모나리자 얼굴 표현에 그게 적용이 됐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과학적으로 그 모나리자를 레이저 촬영한 결과 그것을 알았고 그 전에는 몰랐었죠. 그만큼 조선시대 초상화 기법이 이렇게 세계적이다 이런 거죠. 거기다가 네. 저는 이렇게 그 머리 표현에서 이렇게 선을 여러 번 겹쳐서 올라가는 이제 사흘적자 적선법을 저는 개발을 했거든요. 이 적선법은 이제 제가 염소 그릴 때 이렇게 개발했던 방법인데 진짜 실제로 이 그림을 보니까 이 유관순 열사의 머리숱이 굉장히 도톰해 보이고 머리숱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인물화를 보면은 그분들은 이 머리를 그릴 때 선만 한 번에 쫙 그리고 색을 한 번 입히고 말아요. 그러니까 네. 깊이감이 없는 거예요, 머리가.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계속 그 선을 쌓아 올리기 때문에 깊이감을 주는 것이 이제 중국 그림이나 일본 그림하고 차이점이죠.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대조를 통해 입체감을 표현하는 서양 인물화와 달리 땀구멍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표현하는 극사실주의 묘사를 통해 생동감을 표현하는 한국의 인물화. 윤요한 교수는 우리 고유의 기법인 육리문법과 배채법 이외에도 자신이 개발한 적선법을 사용해 독보적인 영정화를 제작해왔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선을 쌓아 입체감을 나타내는 방법. 그만의 독창적이고 풍부한 질감이 느껴집니다. 전통을 온전히 습득하고 본인만의 기법을 가미해 단언컨대 세계 최고 수준의 영정화가가 된 윤요한 화백. 과연 그의 그림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선생님께서는 사실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백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위인전 같은 걸 보면 용을 그렸는데 얘가 혼자 막 승천을 하거나 아니면 수박 같은 걸 그렸는데 새가 와서 쪼아 먹는다거나 그런 일화 같은 게 있잖아요. 선생님께서는 그런 일화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 아주
깊은 그 조그마한 그 초등학교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에 전래동화 3년고개라고 있었어요. 제 그 당시 담임 선생님이 미술을 전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제 재능을 이렇게 봤는지 저보고 이제 그 3년고개를 그림으로 그려보래요. 그래가지고 그 3년고개를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크레용 가지고 이게 그림으로 이렇게 스토리를 쭉 연결해서 그림으로 그려서 당시에 연구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칠판 있는 쪽에서 쭉 그림을 놓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교실 뒤쪽에 선생님들이 쭉 서 있고 이제 그 연구 수업을 할 때 그림 하나하나를 놓고 설명을 하면은 학생들도 막 웃으면서 박수 치고 또 뒤에 선생님들이 어머니 선생님 이렇게 환호성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당시 그러한 그 혜택을 받게 된 것은 역시 그 당시 3학년 때에 그 담임 선생님이 미술을 전공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 그게 상당히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고 하면 행운일 수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그때부터 지금까지 평생 저는 그림만 그리면서 살아오고 있어요. 모든 조건들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림을 그려요. 이상하게도. 어렸을 때는 제가 이렇게 종이가 없으면은 그 솔거처럼 뭐 이렇게 그 마당 같은 데다가 막 이게 그림도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에 칠판에다가 이렇게 뛰어가는 말도 그리고 뭐 이렇게 그럼 학생들이 와 하고 이랬었어요. 그렇게 그리고 뭐 공부하다가도 이렇게 얼굴 싹 그리기도 하고 그건 뭐 저뿐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많이 할 겁니다만은 약간 끊임없이 맞아요. 끊임없이 그림을 그려왔던 것 같아요. 땅바닥이고 어디고 마냥 그림을 그리고 놀던 아이. 그러다 문득 눈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 스스로의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평생 제자들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색이 이 의자를 제압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옆에 요색하고 비슷해지려고 그러는데. 네네네. 학생이신 것 같은데 연배가 좀 높아 보이시네요. 얘기를 들어보니 이분들은 연세가 80이 넘으셨다네요. 여기는 충남대학교 평생교육원 한국화반. 배경 그림이 외곽이 없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분은 이번 금강미술대전에서 전체 1등 대상을 수상한 스타 작가신데 여기서 한국화를 배우셨다네요. 저는 일러스트 작업은 하고 있었는데 분야가 전혀 다른 저는 한국화는 저에게는 생소한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왔던 계기는 윤여한 교수님이 초상화를 보고선 저도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생각에 여기 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한국화 프로 작가가 되었습니다. 네. 윤여한 화백의 지도 아래 이렇게 프로 작가가 된 제자들이 수십 명. 윤화백은 학교가 아닌 사회에서 만난 제자들을 자랑하느라 입에 침이 마릅니다. 이게 등록 인원이 한 50명이 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처음 오신 분도 몇 분 계시지만 거의 다 5년 이상 됐기 때문에 10년, 15년 이렇게 됐기 때문에 거의 다 프로 작가. 됐어요. 거의 다 프로 작가라니까 그래서 프로라는 거예요. 보통 대학을 4년 나오면 이제 미대 4년 나오면 프로 작가가 아니에요. 미대 나왔다고 작가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작가가 되려면 이제 공모전에 뭐 초대 작가가 된다든가 이런 정도 돼야 되는데 그게 엄청 어렵다고. 근데 여기는 전부 국전 초대 작가도 많고
여기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초대작가, 뭐 도솔미술 초대작가, MBC 금강미술대전이라든가 뭐 여기저기 이렇게 그 내서 다 상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초보자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림도 워낙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림이 다들 칭찬을 해요. 누구든지 전국에서 보면. 이분은 국내 탑클래스 화가, 국전 초대 작가신데요. 화가가 된 것 자체가 모두 윤화백 덕분이라며 역시 입에 침이 마릅니다. 그림을 그리면 저희가 표현을 못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러면은 교수님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교수님이 이제 처음에는 말로써 많이 지도를 해주세요. 그러다가 저희가 못 알아듣잖아요. 왜냐면 저희는 미대도 안 나오고 전문이 아니고 그냥 주부로서 일하다가 교수님 명성을 듣고 온 여기 충남대학교 한국화반이라서 그러면 교수님이 직접 이제 붓을 두고 같이 지도를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그거를 동영상을 촬영을 해요. 그럼 집에 가서 몇 번이고 저희가 돌려보고 그 표현을 하려고 화선지에도 다른 데도 그려보고 또는 직접 여기다 표현할 두려워도 한번 직접 그려봅니다. 그러면은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이거였구나.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주고 학생들이 따라 그리는 걸 체본이라고 합니다. 손짓 하나하나 중요한 점과 주의할 점까지 세심하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윤화백. 50여 명의 학생들 중에 매년 10여 명씩 국전에 당선되고 수많은 프로 화가가 탄생하는 이유겠죠. 이제 고2에 다다른 윤화백은 여기서 여생을 바칠 보람을 찾았습니다. 제가 얼마를 더 살지 모르겠는데 제가 걸어 다닐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이 사회적 제자분들하고 함께 인생을 논하고 또 어려움을 같이 하고 또 기쁠 때는 같이 또 기뻐하면서 인생을 논하면서 이제 이 각자 이 회원들이 부족한 부분 그거를 이제 열심히 제가 찾아서 지도해드리고 그래서 이분들이 모두 다 자기들이 원하는 그야말로 프로 작가가 될 수 있도록. 어린 시절부터 그림에 탁월한 재능을 가졌던 윤여환 화백. 그의 소울푸드를 찾아간 곳은 공주의 한 국밥집입니다. 가게 입구를 차지하고 있는 큰 솥단지. 그리고 그 안에서 뽀얀 자태를 드러내며 보글보글 끓고 있는 진한 국물. 왠지 느낌 오시죠? 이 집 국밥은 일반적인 소국밥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이 있다는데 사장님, 이 집만의 비결이 뭔가요? 저희만 알려주세요. 소머리에다가 육수를 내가지고 잡뼈와 같이 육수를 내가지고 기준 국밥하고 좀 달라요. 소에 이제 보면은 내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곱창, 양, 홍창, 대창, 또한 이렇게 선지 이런 것을 그 육수에다가 혼합해서 국밥을 만들어냈었던 것 같아요.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공주 우시장. 최상필 사장님의 어머님은 바로 그 우시장 옆에서 국밥을 팔며 오가는 사람들의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셨다고 하네요. 그러면 유시장 그 시간대가 있으면 끝나고 나면은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 작업장에서 나왔던 뭐 소머리가 됐든 또 내장이 됐든 이것을 작업을 해가지고 즉석에서 아마 그 대접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 속에 성당에서도 갖고 있고. 우시장 옆에서 팔던 어머님의 비법 그대로 대를 이어오고 있는 윤여환 화백의 소울푸드인 우시장 국밥.
이 뜨끈한 한 그릇 속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네. 선생님의 인생의 한 끼는 과연 무엇일까 진짜 궁금했었거든요. 아, 예. 사실 저는 그 재료를 좀 예상하긴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염소가 아니면 소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것과 이 음식이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가요? 네. 그래서 이 국밥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일단 그 사연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 조금 먹어볼까요? 네. 네. 그럼요. 국밥은 자고로 뜨끈할 때 먹어줘야죠. 푸짐한 건더기를 숟가락 가득 올려 한 입. 후. 이런 맛이면 하루 세끼 1년 365일 먹어도 안 질릴 것 같죠.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네? 맛있죠? 압류 말해 보여요. 국물이 그냥 끝내준대요. 아우, 저도 먹고 싶어요. 소 내장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은 맛을 주는 것 같거든요. 재료가 진짜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보통 이거는 술 마신 다음날 해장할 때 많이 그렇죠. 먹는. 아, 최고죠. 네. 예. 젊은 사람들이라고 뭐가 다를까요? 깊게 우려낸 사골 국물과 각종 고기가 어우러진 풍성함. 그야말로 영혼을 위로받는 맛인데요. 자, 그럼 이 우시장 국밥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생각해왔던, 그러니까 이제 소나 염소나 양이 그 일찍부터 이제 그 신의 번제물로 사용이 되었던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소부터 한번 그려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소를 그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이제 알아본 결과 태계원에 있는 우시장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우시장을 찾아 들어갔죠. 그래서 우시장에 가면은 이제 많은 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소들의 그 생태라든가 자세 뭐 이런 것을 스케치도 하고 또 그 어떤 포즈를 사진도 찍고 이렇게 몇 날 며칠 이제 그 속에서 시간을 보냈죠. 우시장에서 하루 종일 소를 마주하며 눈빛, 몸짓 등을 연구하던 신인 화가 윤영환. 그렇게 하루를 보낸 후 그는 우시장 국밥으로 허기진 배를 달랬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날들을 소와 교감하며 소의 터럭 하나에도 영혼을 담아 그린 그의 그림은 많은 국전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그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정말 그 큰 열정을 가지고 우시장을 돌아다니시면서 소 사진도 찍으시고 사진 찍은 거 보면서 소 그림도 그려보시고 그랬던 그 순간들, 또 그리고 그 국밥도 먹었던 그 순간들이 지금의 윤영환 화백님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시 추억이 지금도 쭉 남으면서 그때의 열정이나 지금의 열정은 그대로 식지를 않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국전이 아니라면 화단에 등단하기 어렵던 시절. 시골의 가난한 집에서 나고 자라 별다른 연줄도 없던 그가 택한 방법. 그것은 오로지 열정이었습니다. 이제 70의 나이에도 그의 열정은 우시장을 맴돌던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인생도 논하고 이렇게 애환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려울 때는 위로를 해주고 기쁠 때는 또 축하해주고 제가 걸어 다닐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이들과 함께 인생을 논하면서 또 제 작업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할 겁니다. 네,
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느끼는 바도 많고 저도 열정 있게 화이팅 있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 이은수와 이 당신의 한 끼가 선생님의 앞날을 격하게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색의 화가 윤영환. 그에게 그림은 사물을 바라보는 창이고 사람과 교감하는 마음의 문이었습니다. 고희에 이른 나이에도 익숙한 소와 염소를 넘어 곡신사유라는 추상의 영역에서 또 다른 사유를 탐구하는 열정. 대학 강단을 떠나서도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있는 윤요한 화백. 그의 뜨거운 열정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당신의 한 끼가 응원하겠습니다.